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 보안 시스템 교체하셨잖아요, 국장님. 의회 사무실 보안 시스템. 지금 회계과에서 각 문 앞에 기초 작업을 해서 지금 설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회계과에서 하는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한번 상위 행정지원과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설치가 중요하기도 하는데 이제 다른 과도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경험치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해서 그 보안 시스템을 해서 밖에서 이제 잠그고 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외부 출입이라든지 이제 외부인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보통 그렇게 보안 시스템을 하시려는 목적이 그게 아닌가요? 가장 큰 목적이? 그렇죠. 자동 세콤 장치하고 연결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비용을 들어가면서 하시는 게 외부 침입을 방지하고 그런 부분들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사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락이 잠기고 나면 이제 물론 확인을 하고 나가야 하겠지만 또 사람 일이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들이 좀 늦게까지 자료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렇다고 문을 다 열어보면서 의원님들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안에서 밖으로 혹시 밖에서 잠그고 나가시면요. 안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을 만지기도 전에 그냥 보안 시스템이 막 울려요. 예, 그거는 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울릴 수는 있는데 전에는 그럼 안에서 이렇게 이제 열고 가서 다시 보안 시스템을 누르면 그거를 다시 해제하고 다시 이렇게 잠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안에서 문이 움직이질 않아요. 문을 딸 수가 없어요. 화재 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으면 그대로 사람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지를 않아갖고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행정지원과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좀 파악해보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나마 이제 어쨌든 저는 일과 외에는 직원분들하고 그분들도 이제 개인적인 시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크게 통화를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주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주사님이 따주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이제 불편한 점이 발생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확인해 봐 주시고요. 좀 뭔가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석환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저희들 중구 도시정비사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관련돼서요. 예. 이 용역을 하시는 목적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 이번 용역 관련해서 그간에는 이제 대전시에서요 2030
도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자료를 의지해 왔는데 뭐 의원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44군데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중구 전반적인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좀 더 중구만의 특색과 또 권역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후죽순으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이제 이 용역 관련 해소는 좀 이렇게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찬성하는 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중구 특히 이제 이 원도심 지역이 이제 94년도 이제 둔산 신도시가 이제 완성이 되고 예. 이제 이 원도심에 대한 이제 문제성이 부각이 된 게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에 이제 대전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조례를 이제 만들어서 기금까지 조성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뭐 수조 원 단위의 돈이 들어왔지만 예. 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거기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전히 또 지금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많은 재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분야는 뭐냐면은 너무 이제 그 단기적인 성과에 의해서 급급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예. 그때 따라서 여기는 뭐 도로 아스팔트 해놓고 이게 원도심 활성화다 해놓고 축제 뭐 하나 만들어서 축제비 조금 지원해주고 원도심 활성화다 하고 또 뭐 건물 뭐 벽화 그리고 뭐 이런 수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서 도시 이 산업 구조라든가 도시에 있는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 중구 같은 경우만 해도 원도심에 있는 문화예술 시설이라는 것조차가 변변하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신도심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는 계획도로라든가 이제 도시 그림을 그려놓고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그게 전무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중구가 지금 36군데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 44곳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그거 좀 미리 이런 계획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용역비하고 이 사업 과업 이제 기간 설정해 놓은 거를 볼 때 이제 본 의원이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거예요. 이 도시정비 사업 자체가 이제 좀 복합적인 게 많이 얽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단기 뭐 1, 2년 내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연구 용역조차가 어떻게 보면 심층적이고 또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부분 또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부분과 또 전문가들 이제 자문 예. 많이 필요한 건데 예.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세부적 실행 방안이나 이제 뭐 기술 뭐 기반에 대한 공간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하기에 비용이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고 이 주거 생활별 거점 시설 설계라든가 이제 그 공공 시설과의 연계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고도화된 연구가 필요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이 없으면은 이 연구 영역을 하는 자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행 방안이 또 연계가 되려면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시 그 2050 계획과의 연계성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용역비 산출이라든가 기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이거 제가 작년에 와서 신속 지원 팀이 이제 신설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담게 되고 뭐 청장한테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예, 조금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용역비도 또 기간도 충분히 해서 내실 있는 용역이 이행이 됐으면은 바람은 있었는데요. 좀 저희 구에 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했는데 그 나중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의원님들이 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 성립이 된다면은 이 기존의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나름의 어떤 그 성과물을 냈지만은 또 많은 평가들은 이제 개념적 틀을만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실행 계획, 또 상위 계획과 이제 정부 계획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일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행정 현장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좀 적은 이제 짧은 기간이고 조금 비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조금만 더 좀 저희들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그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신 다음에 좀 종합계획을 좀 더 크게 좀 가져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타 부서에서 하는 관광종합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는데 이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또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같이 이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조금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연계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잡으셨으니까 예. 이제 만약에 이제 통과가 돼서 하신다고 하면은 그 본 의원이 좀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고민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오히려 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돼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어떤 용역 성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선언적 의미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작동이 될 수 있는 또 실행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수열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석환 의원님께서 도시정비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관련 질의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 의원도 김석환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 정비 사업 연구 용역에 보면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뉴빌리지 사업, 그다음 도시재생 사업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될 건가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다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게 제대로 좀 돼서 지금 그런 게 없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인들이 일몰이 된다든가 해서 어떤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생활적인 면에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만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여기서 하려고 하는 정비사업 용역과 뉴빌리지 사업이 어느 정도 소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 같이 한번 연계를 하셔갖고 준비를 하시면은 어떤 부족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좀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요. 조합 운영 실태 점검위원회 수당 좀 묻게요. 네.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운영 수당을 담았죠. 예. 이제 본 의원이 이 중구 주변에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 재개발, 예. 재개발 사업을 관계자들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도 해보고 또 현장 사무실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합 운영이라는 것이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렇죠. 예. 조합원이 있고 또 비대위가 또 생기고 예. 이제 비대위에서 많은 이제 이견을 제시하죠. 예. 그래서 사법 기관까지 이제 가는 경우도 이제 봤고. 예. 그러면 이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떠한 법적인 것은 말고 또 이게 조정을 해주고 예.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고 그러는데 이제까지는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현장 그분들께 네. 지도 감독도 하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이제 점검반을 이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뭐 한국부동산원 또 법률사무소의 그런 변호사야 또 공인회계사 또 저희 고문 변호사 그리고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저번 길에 이러한 이제 갈등 때문에 네. 이제 행정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재개발 이 사업이 조금 이렇게 좀 길어지고 예.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이제 도시계획과 직원분들이 워낙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별다른 탈 없이 지금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운영실태점검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아마 이제 요청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요청이 좀 있겠죠, 이제. 네. 이게 생겼으니 이제 네. 점검위원회가 이제 있으니까. 예. 그래도 우리 유능한 도시정비 사업 이제 공무원분들이 지금도 잘해주시지만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해주시고 네. 지도 편달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간에는 시에서 5개구에 요청을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데를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나갔어요. 저도 뭐 시에서 도시정비과장 시절에 그렇게 업무도 봤었지만 근데 이제 그거에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많은 조합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예견이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태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점검반을 잘 운영해서 원활하게 정비사업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자님, 지금 이제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조합실태점검위원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조합실태점검위원회가 지금 도정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한 건가요? 네, 이제 법이 워낙에 도정 사업들이 워낙에 복잡하고 민원도 많고 뭐 판례도 계속 흔들리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정법 113조의 그 감독 권한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겁니다. 네. 113조의 근거요? 네. 113조의 근거에는 지금 현재 제시를 한 게 이 점검반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데, 이 실태점검위원회라는 거는 이 점검반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건가요? 이제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요. 예. 우선 113조에 의해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예. 현장 조사를 통해서 뭐 분쟁의 조정, 시정 요구, 뭐 수학의 고발 등의 이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우선 그렇게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예.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 처분 같은 걸 필요로 할 때는 위원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거든요. 근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제 예. 이 107조의 2항에 위원회로 이제 그 분쟁 조정 위원회로 가기 전에 예. 실태 점검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지, 이 점검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명칭은 본 의원이 지금 확인해 본 거로는 없거든요. 도정법 107조가 협의체 구성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117조가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하고, 117조의 2가 협의체 운영이거든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1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 시행자,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뭐 시장, 도지사는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드는 비용이 전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무슨 그러면은 지금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107조로는 기존에 있던 그 분쟁 조정 위원회고요. 예. 그 113조에 의한 감독 권한은 그렇게 이제 좀 강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법에 명확하게 위원회를 적시한 부분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위원회가 필요치 않느냐, 그런 것을 이제 국토부에서 담아서요. 이 법 자체에 없는 것을 좀 저희 현장에 있는 일선 뭐 시도에서는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요. 그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매뉴얼을 작성했는데 거기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분 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좀 매뉴얼에 좀 돼 있는 근거 정도가 좀 돼 있어요. 그 매뉴얼을 보더라도 점검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있지, 이 실태 점검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내용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처분 결정 위원회는 처분 결정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라는 거였지, 이 운영 점검에 대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점검반을 설치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중구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 조례가 에 따라서 이제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수당의 명목에도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또 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예산을 올리신 건지. 지금 맥락이 좀 틀리거든요. 이게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점검반이고, 이 점검반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까지는 돼 있고, 실무 매뉴얼에도 그 점검반을 통한 조사를 통해서 처분심의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수 있게끔 해서 그 행정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라고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실태점검위원회는 그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저희들이
저희들은 점검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위원회를 네. 따로 운영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금 상정을 하면서 조금 명칭을 조금 잘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처분결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렇게 실태점검위원회라고 하다 보니까 실태점검반이고 그거에 따른 처분결정위원회가 더 명확한 표현인데 저희들이 좀 명칭을 좀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요거 수당에 관련돼서는 지금 산출 내역이 이제 점검반에 대해서도 이 수당 지급을 하셨어요. 예. 요 부분도 한번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기준을. 네.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처분결정위원회 이 부분도 한번은 정확하게 이 근거 자료를 한번 제출을 또 따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개수 조정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세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세열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사업은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매뉴얼 2022에 근거한 방향성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계룡로 874번 길의 물리적 여건과 인근 상권 환경을 감안했을 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안부 매뉴얼에 따르면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허용할 경우에는 도로 양단 주차는 금지하며 전체적으로 주차 면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로 874번 길은 한쪽 면이 거의 전면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로이고요.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본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한 이유와 현장 여건에 따른 예외 적용에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오르등 음식 특화거리하고 거의 같은 구역 내에 인접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워낙이 그 지역이 보행량은 엄청 많은 지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 안까지 가져오는 그 주차 수요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그 상인회와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보행자 우선 도로로 좀 조성을 하고 또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행자 도로를 사업을 진행하게 되신 그 원인이 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뭐죠? 보행자 도로를 하시기에.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작년에 골목상권 살리기 해가지고 오류동 음식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 예산이 또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등도 정비하고 도로도 일부 정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또 건설과에서는
보행로로 개선을 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추진하시게 된 원인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 보행로가 좀 단절된 상황이었고요. 시에서 네. 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을 어떤 그 국가 시체계에서 이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5개구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를 조사한 결과 이쪽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에 제출을 해서 시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네. 이렇게 올해 이제 특별기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네. 하겠습니다. 네. 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인해서 이제 보행도로를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 전체 자주 가보시죠, 그쪽? 네, 그렇습니다. 예. 사업 대상 구간이 총 네. 180m로 계룡로 874번 길 전체 길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 그러니까 서대전역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아마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 삼성아파트 후문 쪽까지로 1차 구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추후 나머지 구간에 대한 연계 조성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구간 단절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그 사도위에서도 뭐 존경하는 이효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에 맞춰서 요 180m를 조성하는 거고요. 다시 또 특별급수를 받아서 나머지까지 전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1차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시에서 이제 권고에 의해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거고요. 예. 그러면은 시에다가 처음에 사업을 요구를 할 때 네. 상황적으로 한 번에 전체적으로 네. 공사를 다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전체 공사에 대한 예산을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나눠서 한 게 그러니까 단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을 이렇게 1차, 2차 추진하신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도 당연히 전 구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시에서의 답변은 그 행안부에서 그 내려줄 때 총 금액이 지정돼 있다 보니 또 뭐 다른 구도 있겠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게 낫겠다. 우선은 이 금액밖에 지급할 수가 없으니 다음에 신청을 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뭐 내려줄 수 있다는 정도의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게 줄 수 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그 정확하게 1단계 공사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2단계 공사는 언제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 할 수 있다라고만 해놓으셨으면은 시 상황에 따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미관이나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우리 군은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으면 부비로 또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아마 기존의 도로랑 새롭게 보행로로 하시는 도로랑은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걸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미관상의 문제도 또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냥 막연하게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하신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의원님의 그런 우려 사항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 행자부에서 총 금액이 지정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답변은 들었습니다. 저희도 좀 매석하게 생각하지만 좀 현실적인 면이 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추진하시면서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7월 달부터 착수를 해서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그 지역에 현재 우르동 음식 특화거리에 있는 상인분들의 의견을 또 아파트 측도 의견을 수렴해서 조화롭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좀 내실 있게 들여다봐서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가 아까 말씀 계속 반복되는데요. 우리동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그 60개소 정도 그 음식점들이 어떻게 되면은 생계가 달린 문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구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마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들과 미리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도 이렇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룡로 874번 길의 실질적인 문제는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은 뭐 많이 국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은 그 주차장 반대편에 있는 식당 쪽 그다음에 상가 쪽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불법 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도한 보행자 우선 도로의 어떤 그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 도로로 조정하는 그 목적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게 더 명확하게 그 특화거리를 찾는 분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그런 그 단속 활동도 병행을 해서 우선 도로로 보행자 우선 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단순한 보도 설치 사업이 아니라 차량 중심의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접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교통 특성과 기존 기능, 상권 이용 여건, 지역민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물리적 조성에만 집중이 된다면 오히려 지역 불편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본 사업이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 상권의 접근성과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 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해소 등 병행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진정한 의미의 보행자 우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행정적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고견을 유념해서 이렇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 15페이지, 1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저희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제설제 배부라든가 이 눈 치우기 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민원 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준비했던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다음 해에 보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설 작업에 대해서요? 예. 지난해 이제 그 갑자기 많은 양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상근무도 하시고 이제 그 제설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놨던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들려왔던 목소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올해 이제 뭐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파트가 있느냐는 거죠. 저희들이 아주 특별하게 좀 도출된 사항은 좀 없다고. 잘 계획대로 잘 이제 제설 작업도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고 장비라든가 그 유기적인 관계들은 다
이제 뭐 계획대로 실행이 다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뭐 완벽하지 못하고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좀 크게 도출된 건 없다고 크게 도출된 건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제설 창고 다 완전 이전하셨어요? 제설 자재 창고 중천동으로 완전히 이전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사용 안 하시고 중천동 쪽으로만? 네. 중천동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럼 중천동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제설제를 받으러? 예, 맞습니다. 자, 눈이 많이 오면서 동해에 보관했던 제설제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에서 추가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 제설제 추가 요구를 했을 때 네. 그거를 동에서 받으러 가야 돼요? 아니면은 이 본부에서 아니면 배부를 해줍니까? 받으러 오야 돼. 동에서 받으러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제설제를 동에서 받으러 가는데 제설제를 받으러 갈 때 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승용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승용차에다 이거 20kg짜리 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대로 가가지고 그 한 대여섯 푸대, 7푸대, 8푸대 싣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직원이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 종일. 또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주민들은 와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여기 제설 장비 살폭이 2.5톤짜리 이제 그 차량에 하는 거 살폭이 수리 비용이 올라왔는데, 네. 이게 이제 큰 도로변으로 살포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이제 큰 도로변에서 이제 이어지는 그 지선이라고 하죠. 네. 보통 뭐 2차선 도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들은 2차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치워야 되는데 되게 범위도 넓고 거리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1톤 차량들이 좀 있었으면은 웬만한 도로들은 그 차가 제설제를 뿌리고 다녔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그 각 동에서 제설 작업을 하면서는 다 수작업이에요. 이 포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설안까지 다 손으로 들고 날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 대사동이나 부사동이나 뭐 문화동이나 이렇게 뭐 비탈길이 많고 언덕이 많은데 이 직원들이 이거를 손으로 들고 날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못 들어보셨어요? 현장 상황에서 혹시 안 보셨어요? 저희들이 그런 뭐 날만길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기다 갖다 놨는데 부족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직원들이 들고 올라가야 돼요. 차량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함에 있어서도 그 중간중간에 보관 창고를 해놓으면 좀 더 많은 양을 갖다 놔서 그 이동할 때 좀 수월하고 시간도 단축하고 즉시 대응도 가능한데 그 제설함들만 갖다 놓으니까 또 일부 주민들은 그 제설함에 있는 그 제설제들을 또 자기 집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마당에다 뿌리고 뭐 하신다고. 네. 그거를 뭐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고 회수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빈 곳도 있고 그걸 채우려고 하니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날만길까지 한번 그 제설제 들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즉시 대응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 큰 도로변이나 크게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어떤 실행계획에서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상적으로 이 현장에서 이 주민센터 분들이나 그 자생단체 통장님들 이 분들이 실제 재작업을 하면서 제설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한번 의견 청취를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올 겨울에도 또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또 이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민간 쪽에 또 부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그쪽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우리가 미처 태우지 못했다면은 추경이라도 태워서 그런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현재 저희들이 인력 또 장비를 가지고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확충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고 또 뭐 자기 집 앞에 눈추위 같은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겨울철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설명자로 4페이지 사업문제서 354쪽 좀 볼게요. 세입 부분인데. 예, 네, 의원님. 예,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아마 건설과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도로 또 하수 문제 또 하천 문제 아마 특히 장마가 시작되면은 특히 더 그렇죠. 네. 폭우, 태풍, 또 겨울까지 사업도 많은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 예, 지금 금동 설곡에 도로 정비 사업 특교공으로 이제 4억 8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월되는 사업의 주 원인이 토지 보상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우리가 특교금 뭐 신청할 때 신청하기 전에 그쪽 사업지에 들어간 그 사유지가 좀 있습니까 여기? 뭐 이 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확장하기 어렵게 양쪽에 이제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 특교금을 지원을 받게 돼서 이제 확장을 하는데요. 저기 이제 그린 그런데 이제 이 지역들은 그 기존에 이제 관습상 도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을 않고 사용 승낙으로 가능을 해서요.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 6명에 대해서 사용 승낙서를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히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길이가 190m고 폭이 이제 6m 도로예요. 예. 그래서 미리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이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 미리 받아놨네요. 예. 네. 원만하게 사업이 좀 이루어지겠네요. 알았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445쪽 설명자로 12쪽이네요. 악취 방지 덮개. 네. 네. 이제 3월까지 929개 중촌동과 은행선화동은 이제 공사를 이제 발주를 했죠. 그래서 아마 다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데 있고 그렇겠네요. 네, 지금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지금 7월 달까지 완료하고요. 예. 9월 달에 발주해서 올 10월 달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추진 실적을 보면은 이제 중촌동과 은행 선화동은 이제 추진이 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원도심의 제일 주택가의 문제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이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예요, 그죠? 네. 예. 그걸 뭐 누누이 본 의원한테도 네. 준설을 좀 해달라. 이제 준설 작업은 이제 시에서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준설이라도 안 되면은 악취 방지 덮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 악취 방지 덮개 이게 1,550개 이번에 1억 예산으로 특교용으로
이제 공사를 이제 하는 예산이죠,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특교금을 신청을 해서 이 중국 관내 주택가 일환에 악취 나는 것을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네. 덥게 붓기 더 있겠습니까? 예. 뭐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이런 이것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네. 냄새라도 좀 안 나게 악취 덥게라도 네. 좀 더 많이 하게끔 네. 특교금을 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희 중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뭐 이 사업 시기도 보면 이게 이제 특교금 교부도 조금 연초에 일찍 해주면 저희들이 우기 전에 미리 완료를 하는데 또 5월 달에 내려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조금 시기적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인데, 근본적으로 도로를 새로 개선하지 않는 한, 공사를 하지 않는 한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악취방지 덮개 또 준설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것도 땄지만 저희들이 영시축제도 이제 곧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영시축제를 한편으로는 뭐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반대적인 악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금 준설 같은 예산을 조금 따자 그래서 며칠 전에 올려서 바로 2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노력,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에서 같은 쪽에 수하천 정비사업 1단계 전환 사업이 있죠? 네, 네. 예, 예.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국고 보조 사업의 예산인데, 우리 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됐어요. 예.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이제 또 자치구가 이제 부담이 커지겠죠. 네. 예.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전환 사업은 전에 이제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지방으로 한꺼번에 이양을 해줬습니다. 예, 예, 42억. 예. 42억 7,200만 원이죠? 이 말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요. 예. 더 큰 규모로 이제 받았는데 그 안에서 받아놓은 걸 가지고 분배를 해서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새롭게 뭐 구비를 확보한다기보다는 이양돼서 받은 전체 예산 속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미 받은 예산을 예.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하천 이 정비 사업이 아마 우리 중구에 소하천 정비 사업 할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특히 정생동 이제 그쪽으로 아마 사업이 이제까지도 많이 했고 이 장마에 대비해서도 이 폭이 좀 넓고 준설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잘 좀 들여다보시고 완결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 설명자료 11페이지 그 연구용역비 관련해서요.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네, 의원님. 이게 지금 중대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신다는 거죠? 네, 그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사업 기간이 조금 뭐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업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사업비 증액 부분, 또 활성화 계획의 그 내용을 이제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뭐 그 주차장 조정 공사가 뭐 22년에서 23년도로 늘어났다든지 또 플랫폼이 24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든지 뭐 범죄 예방 환경 설계가 또 변경이 되고 또 보행 안전 환경 개선 사업이 또 기간이 변경되고 또 사업비 증액은 여러 가지 또 뭐 건축 자재비 인건비 상승분도 있었지만 또 돌다리 마을 활력센터가 그 감리 금액이요. 네. 거기서 가장 많이 이제 변경이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투입되는 감리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들이 다시 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건설사업 관리 적정성 검토 기준을 한 결과 감리로는 안 되고 건설사업 관리 뭐 CM이라고 하는 그런 감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폭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지금 국토부에 그 변경 심의를 득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절차가 이제 저희 뭐 이 용역을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다시 수렴하고 뭐 컨설팅을 받고 또 시에 또 사전 적격성 검증을 거치고 또 뭐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또 그런 검증을 거쳐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저기를 그 최종적으로 변경 승인을 득해야 돼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총각은 26년, 27년. 전체가 완료되려면 27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7년이요? 네. 그럼 거기 현장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장이 돼요? 그거는 25년 올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예, 올해 종료가 되고. 그럼 그것도 2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 위탁을 이거 종료되고 그때 동의마다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니까. 네. 그건 종료가 되고요. 예. 이번에 회기 동안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의 그 동의를 구했었는데요. 민간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할 민간 위탁자를 선임해서 운영을 한다? 예. 그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하고 뭐 비용이나
그 운영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없어요? 민간 위탁으로 줬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민간 위탁은 저희들이 조성한 조성한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 그런 걸 활용하는 건데 초기 사업비만 저희들이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스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건 활력센터 운영 관련된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센터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현장 지원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5년에 종료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27년까지 공기가 연장이 되면은 현장 지원센터도 함께 연장이 되는 건지 25년에 그냥 종료가 되는 건지. 예, 종료되고 예. 예, 민간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 아니에요? 민간 위탁 문제는? 그 플랫폼 운영이나 네. 활력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을 주는 거지 현장 지원센터하고 개념이 좀 틀리지 않아요? 그거는? 네. 같은 거예요? 아니 틀리지 않아요? 네, 뭐 틀리고 현장 지원센터는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조성 사업을 하는 동안에 필요했는데 이제 거의 그 기능은 마무리를 해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뭐 활력센터라든지 플랫폼 그런 것들이 다 젖으니까 그거 운영을 하려면 민간 위탁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지금 석교동 도시재생 사업도 이게 이제 뭐 공모사업으로 돼서 이제 지금 추진해서 상당 기간 끌고 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서 예. 이렇게 또 연장을 통해서 이제 지금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사업비 증가 부분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체감하는 부분이 선저히 떨어지다 보면은 주민 참여도가 상당히 이제 감소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활력센터 운영이라든가 전통문화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공감을 얻지 못한다 하면은 이 시설들이 그냥 방치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럼 또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활용도가 낮다 보면은 그냥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그 도시재생과에서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 고려를 하셨을 건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또 이 비용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까지 이 변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거예요? 이 기존의 계획과에 했을 때, 이게 국토부의 계획 변경 신청까지 해서 계획 변경을 얻고 또 2년여 동안 또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주민들이나 이 중구 우리 저 구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 혜택이 어떤 거냐고요. 그게 크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도 하시는 거고 공기 연장도 하시는 거겠잖아요. 그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때 왜 지연됐어? 그게?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들여다보면요. 그동안 쭉 해왔던 뭐 주차장 조성, 뭐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 마을 브랜드 디자인, 뭐 이야기길 조성, 뭐 안전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사업,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의 기반시설에 좀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대개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가장 주된 사유는 이제 건물을 짓는 것들, 이제 돌다리 마을 활력센터를 하는데 그 설계하는 데 있어서요. 그 BF 인증이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BF 인증 기관이 뭐 전국적으로 국토부 산하에 10개 기관밖에 안 되는데 인증이 신청이 쇄도하니까 굉장히 그게 장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용역을 완료를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상승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사업기관과 이제 공사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꼭 무엇을 얻고자 더 추가로 얻고자 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요런 것들 변경되면 국토부 그 활성화계획 그 지침상 이것은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추진 불가피하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본의원이 이제 2년 동안 2월 되는 사업비, 우리 시설들, 이 건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시설들에 대해서 사업이 2월 되고 지연되고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드렸어요. 그 답변이 어떤 거였냐? 1차적으로는 뭐 토지 매입에 난항이 있다. 두 번째는 행정 절차 지연.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3번이 뭐였냐면은 BF 인증이었어요. 매년 똑같은 답을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대전시나 5개구나 전국적으로 상황이 똑같을 거 아니냐. 응?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를 중구에서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대전시와 5개구가 공동 대응을 한 적이 있느냐. 근데 다른 데들은 그런 일들이 빈도수나 횟수가 적단 말이죠. 그럼 BF 인증이 전국적으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인증 기관수가 적기 때문에 밀려 있어서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걸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준공 시점에 가면은 왜 준공 안 하냐고 하면 또 BF 인증이 늦어져서 안 된다고 그래요. 설계할 때도 그거고 준공 시점에 가서도 그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제 핑계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의원이 볼 때는. 왜 뻔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안 찾느냐라는 거죠. 아니, 지역 국회의원님도 국토위에 계시고, 응? 좀 또, 다른 당 원내대표를 하고 계시는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도 국토위에 계시고, 그럼 여러 가지로 지금 대전에 7분이나 되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맨날 BF 인증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거 건의를 못 해요? 건의를 하실 수 있잖아요. 제도 개선을 할 수도 있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라도. 근데 지금 2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도도 문제점이 아니라 구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그 스스로의 어떤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자립 기반을 갖기 위한 시설들이잖아요. 활력센터나 플랫폼이. 본의원이 이제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천동이나 유천동이나 석교동 진행 과정이나 이 사업 구상들을 보면은 전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 대응성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장이 되고 있으면서도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2년, 3년 공기가 연장이 되다 보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간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타임 스케줄을 갖고 계실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계획을 통해서 2년이나 연장이 되고 재정이 또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전의 계획하고 이렇게 됐을 때의 계획을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그 공감대라는 것이 형성이 될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은 이걸 누가 납득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건의라든지 액션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기를 했냐고 오기 전에 저희도 건의를 했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거래가 빗발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국토부로.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도 우리 공공건축팀에 이거를 다시 한번 현실을 더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또 BF 인증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설계 기간을 잡아먹고 온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다면 사업 기간을 거기에 맞게 애당초 사업 기간을 책정을 해라. 그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공건축물 설계 및 그런 추진 과정에서의 그 또 부서관 뭐 저희 설계 공사 감독 부서 또 회계 부서 또 사업 추진하는 부서 그런 역할 분담을 좀 명확하게 하고 사업비도 증가 요인도 명확하게 해서 중간에 뭐 다시 또 사업비 부족해서 올린다든지 사업 기간도 또 연장하고 그렇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연초에 청장님까지 방치를 받아서 이렇게 조금 개선하는 노력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뭐 하고 계시다니까 네. 이렇게 부는데 이제 본연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이유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이제 공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매년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사유로 해서 연기가 되고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행정의 신뢰도 문제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에서 신뢰를 잃었을 때 가장 큰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려를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향후에 지금 대책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임하셔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이런 중대한 설계 변경이나 계획의 변경에 있어서의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들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설문자료 9페이지 사업명세서 461쪽 좀 볼게요. 상하동 환경개선사업. 예. 예산은 이제 4억 5천만 원이고. 예. 스마트 쉼터 2개소를 한다 그랬어요. 예. 예산은 4억 4,400만 원. 이제 스마트 이제 쉼터를 본 의원도 서울에 가서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네. 자가 발전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기료 부담 없이 뭐 휴대폰도 충전도 하고 휴게 시설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스마트 쉼터? 예.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뭐 넣기 나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그런 걸 넣을 수도 있고 또 쿨링포 같은 그런 해서 좀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그런 난방도 할 수도 있고 뭐 충전도 할 수도 있고 또 예 교통센터하고 좀 연결해서 그런 정보까지도 또 줄 수도 있고 뭐 돈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쉼터입니다. 이렇게 자가 발전용으로 예. 태양광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께서 지금 서교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본 의원도 이 부분이 좀 이제 궁금한 부분이었고, 첫째 이제 중대한 변경이 무엇일지도 이제 어쨌든 비용이 3배 이상 용역비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좀 세부 내역을 보니까 돌다리 마을 활력센터 같은 경우는 3, 4층이 좀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3배나 될 정도로 크게 변경 용역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지금 보니까 3층 같은 경우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변경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 분명히 회의를 하셨을 거고 수요를 조사하셨을 거고 필요도를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변경하시는 이유가 뭐 그 지역이 석교동 지역이 또 노인층이 많이 거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부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지역인데 예.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놓고 비용을 3배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용역을 다시 해서 시간적, 물리적 모든 거에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네, 이제 저도 온 이후에 의료시설이 더 지역에 좀 부합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종전에는 조금 어린이시설로 가는 것을 판단에 조금 잘못 판단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역에 부합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다 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근데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건가요? 네네. 그리고 네네. 그 예산이 이제 대폭 증가한 것은요, 그 용도를 바꿔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이 정도 사업이면 통상적인 건축 감리, 네네. 감리로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금액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심사를 거치고 그 검증 절차를 거쳤는데 이것은 건설사업 관리로 감리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방어를 해서 예산을 좀 최소한으로 투입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좀 점수가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이게 배점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럼 이제 보통 어쨌든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동안 이제 해보셨잖아요, 일을. 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측을 놓쳤던 부분하고 그리고 유천동에서도 하셨었죠. 예. 이 유천동에도 하셨었으면 그거랑 비교했을 때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왜 못하신 부분인지. 물론 유천동은 남는 비용이 있어서 대신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예산이라는 게 늘 말씀하시듯이 보수적으로 잡으시잖아요. 그런데 놓치신 이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셨던 이유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에 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때 놓쳤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유천동도 받지만 너무 많은 감리비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감리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좀 이렇게 낮춰서 잡았는데 그렇게 좀 그 기준에 감리로 할 수 없는 그런 저희가 돼도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 건축 쪽이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워낙 강화돼서.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예상을 하셔야 지금 저희는 시간에 쫓기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래서 해야 될 건 하면서 해야 게 맞는데 지금 결국은 감리비도 인상되는 상황이고 시간도 지연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실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아낄 수 있다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주시는 게 맞았을 것 같고 그리고 전통 문화 플랫폼은 이 건설사업 관리용역 대상은 아닌가요?
이제 세부내역에 감리비가 따로 없길래 이제 있는데 안 적이신 부분인 건지 아니면 아예 대상이 아니셔서 여기는 빼신 건지 또 혹시라도 차후에 활력센터처럼 이런 또 상황이 발생하진 않는 건지. 예, 거기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해서 형성이 되면 여기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시스템이실 텐데 네. 지금 세부 사항을 보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운영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의원이 볼 때는 거버넌스 구축 컨설팅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육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1억 8,400인데 거의 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물론 아끼시려고 하셨다는 부분으로 좋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아낌없이 해야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반도 사용하지 못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국 기재했어요? 네. 그럼 실제는 얼마 사용하셨어? 1억 1,300만. 용역 기준도 좀 높게 잡아가지고 용역 자체가 좀 높게 그 예, 의원님 드린 자료에 당초에 이제 1억 8천에서 6,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좀 기재를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1억 3천까지 썼는데요. 네. 또 현재 좀 나가야 될 것이 네네. 저희들이 초기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가지고 한 2, 3년 동안 1, 2천,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앞으로 조금 지급할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자료를 좀 저희가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시고 나서라도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셨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놓칠 수는 있지만 본 의원이 많이 궁금한 부분이어서 또 따로 자료를 요청드린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세심하게 작성해서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계속 활성화돼야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저희가 계속 이제 건축하고 나서 그 뒤에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중천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 소통 부분이라든지 교육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예산도 좀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에 좀 오류가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전에 한번 좀 안타깝게 탈락되셨다가 다시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어떤 부분에서 탈락됐던 건지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때 공모사업 신청했을 때 이제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 사업 계획이 다른 데보다 좀 특별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도에 좀 밀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 파악을 하셔야 새로 변경을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이제 어쨌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지방소멸 대응 기금하고 이 조성 기금하고 해서 노인복지관이 빨리 이제 건립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 당시 네. 그 심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조금 더
좀 임팩트가 조금 없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팩트요? 다른 시도는 예. 더 조금 강하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사례를 한 가지만 좀 들어봐 주세요. 사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종의 그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그런 건강 증진 네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조금 그렇게 강조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계를 해서 올리셨는데 아니 이제 더 그걸 좀 더 특별화시켜서 해야지만이 통과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제 본연이 궁금한 건 어차피 노인복지관이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증진하고 관련된 거 안 올리셨어요? 아니,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글쎄, 뭐, 그 심사 과정이라는 것이, 꼭 저희들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다양한 게 작용해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본 요건도 갖췄고, 나름대로 그런 그 노인 헬스, 그런 쪽도 이제 충남대와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까지 해석까지 제출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노력은 저희 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래 좀 아쉽게. 그러니까요.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거의 이제 금액이라든지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심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또 9월에 신청을 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에 결과가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노인복지관하고 관련된 게 지금 아무것도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멈춰 있잖아요. 근데 노인복지관은 26년에 완공 예정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봐도 정말 감사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한데 된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이제 시작하면 1년 안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멈춰 있는 상황에 저희가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뛰어넘는 뭔가 말씀대로 뭐 전달력이 있는 무언가를 적용을 시키셔야 공모에 이제 당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신 거고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오셨어요? 서로 노인 장애인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지만 그쪽에서도 좀 더 실제 나중에 운영하는 걸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더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해주기를 좀 원하고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기존의 저희들의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정치권과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더 좀 다양한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라도 뭐 지금 정치권도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에서도 놓치신 부분도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사업 내용 보니까 1층, 2층 해서 3층 해서 올려주셨었는데 그때 복지국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같은 3층인데 한 층만 지금 조성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노인복지관에 맞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조성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에 맞는 조성으로. 어떻게 지금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 복지국 국장님 말씀하고 여기랑 지금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글쎄, 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정확히는 좀 정확히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노인복지관 건립 예상 배치 계획 알고 계세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할 때 1층은 주차장, 정수실, 뭐 비상대책 뭐 이런 시설이고 그리고 1층에 실내체육관, 공공공간, 식당, 2층은 정보화시설, 세미나, 물리치료실, 그리고 3층이 강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올리신 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1층이 주민센터, 체육공간, 2층이 헬스케어, 3층이 다목적, 세미나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럼 지금 복지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서로 조율을 하시면서 당선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위원장님 보시는 자료는 최근에는 제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재생과와 그 노인장애인 복지과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걸 공문 신청서에 잘 담아서 이렇게 신청을 할 계획이죠. 예, 지금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알고 있어야 저희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 찾아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이 되려면 성립이 되려면 무조건 있어야 해요. 예,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물론 이제 공모를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원래 주 사업과 부사업과 정확하게 조율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꼭 이번에는 당선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의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대로 하실 거예요? 이거 주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목직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어린이공원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 사업 좀 보겠습니다. 네. 사업 내용이 이제 이 공원 이용 등 야외 활동 시 취약 시간대 노약자, 여성, 장애인, 각종 사고 범죄, 무방비로 노출된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현재 저희들 그 공원 내에 이 안심벨이 몇 곳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네.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24개의 공원에요. 예. 음성형 벨이 38개, 또 버튼형 벨이 186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4곳이요? 몇 곳? 네, 24개소입니다. 주로 뭐 어린이 공원이나 또 경로공원, 또 많이 찾는 중촌 근린공원 뭐 이 안심벨 관련해서 혹시 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 설비에 대해서 혹시 최근에 점검하신 게 언제쯤 되세요? 그리고 우리 계속 청소 관리하는 분은 날마다인가? 예. 여기 이제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이제 채용이 돼서 그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일 방문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기계적인 점검은 매월 1회씩 이렇게 하고 매월 1회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본 의원이 이제 갖고 이제 알고 있는 자료에 예. 이게 16년부터 저희들이 아마 공원의 안심벨 설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대전 공원하고 태미공원, 버드네 공원 해가지고 한 4곳에서 20개 정도 2017년에 37개소에 설치를 했어요. 2020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중부경찰서하고 실태조사를 할 때 36개소에 122개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실태조사를 통하고 그 이후에 그럼 철거를 했다는 건데 아니면 화장실이 없어졌거나 공원이 없어졌거나 이 수치하고 한 4, 5년 사이에 이 수치 차이 나는 점은 어떤 점에서 차이 나는 거죠? 2020년도 1월 달에 전체적인 실태 점검을 했어요. 36개소 122개를. 근데 이제 현재는 지금 24곳이라고 하시는데
안심벨, 안심 비상벨. 지금 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24개소인데요. 예. 아마도 예. 저희 공원 이외에 예. 환경 쪽 부서에서 설치한 그 벨이 그게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그럼 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 여성안심도시에서도 이 외부에 비상벨을 설치를 합니다. 예. 그러면 공원과에서 설치하는 비상벨하고 그 여성아동과에서 설치하는 비상벨하고 범죄도시 관련돼서 설치하는 비상벨하고 예.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비상벨하고 예. 이 시스템이나 모양이나 이 유도 표지판이 똑같아요? 전혀 모르고 계시죠? 이제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이 비상벨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 생김새라든가 색이라든가 네. 이 할 때 이게 다 틀리죠. 근본적인 뭐 기계 장치에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그런 그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그런 것은 그 업체마다 좀씩 그 표현 방법은 좀 다른 걸로.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그 연초에 한번 언론에서 한번 나온 거를 혹시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김새도 이 어린이 노약자 여성인데 위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설치하는 업체의 편리성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표지판도 그렇게 부착을 해요. 이게 실제 사용자, 수혜자 입장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이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현장 여건에 맞춘다, 비용에 맞춘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분들이 정작 위급할 때 이것들이 다 색깔이 틀리고 나니까 이게 비상벨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특히 길에 붙어 있는 건 더욱이나 그렇고 화장실도 어린이용인데 보면은 거의 그 손 말리는 기계 핸드탈 옆에 그 위쪽이 붙어 있어요. 정작 필요할 때. 네. 훈의원이 본 거는 여기 그 한밭체육관 옆에 화장실 가니까 천장 밑에 붙어 있더라고요, 비상벨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안전정보 플랫폼에 아마 이 안심벨 위치가 다 탑재가 돼 있을 건데 이런 사업들도 이제 각자 부서마다 다 틀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지판도 좀 같이 그 매뉴얼을 하나 만들으셔서 각 과에서 할 때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은 색상을 넣어서 이렇게 하셔야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그걸 인식을 좀 빨리 하고 지금껏 위급한 상황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거는 작게 만들고 어떤 건 크게 만들고 네. 이 비상벨 크기도 다 틀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비상벨이라고 했는데 가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비용에 맞추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수혜자 정책을 수혜를 받는 국민들이 실제 쓰는 사람들 입장을 고려해서 좀 그렇게 좀 설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산책을 나가서 사용을 한번 해봤어요. 제 눈에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는 이제 보였는데요.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진짜 그런 그 업체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실제 작동이 안 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기존의 것도 살펴보고 앞으로 설치할 것도 그렇게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서 자료 10페이지 꽃도시 조성에서 올려주셨어요. 예산액은 그대로인데 산출 내역이 바뀌신 것 같아요.
16페이지. 네, 의원님. 아, 찾으셨어요? 예. 예, 지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그대로인데 지금 산출 내역에서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23년부터) (24년) (25년) 예산 본 예산까지 보니까 보통 이제 재료비는 2억이었고 이제 시설비는 2억이었고 재료비가 2천만 원을 이제 올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도 해오셨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추경에 갑자기 재료비가 7천으로 5천만 원 인상되고 시설비를 1억 5천으로 이제 변경하셨거든요. 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꽃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좀 감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 측면에서 조금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쉬고 계셔서 이분들 활동하시라고 금액을 바꾸셨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아니, 기간제 근로자가 좀 늘었거든요. 예. 점점 늘어서 그분들이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늘으실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하셨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본의원이 이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시라면 근로자들을 조금 감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러다가 시설비가 원래 기존에 늘 2억씩 들어갔는데 필요하시면 다시 또 추경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예산을 하실 때는 본 예산 세우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하고 항목 간의 조정이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